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90쪽에서 91쪽 공부를 할 거예요. 90쪽을 공부하기 전에 88쪽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88쪽에 가 그림 보겠습니다. 진수야, 이 책이 재밌을 것 같아. 지금 가 대화 내용에서는 듣는 사람이 누구죠? 맞아요. 듣는 사람이 진수예요. 진수한테 얘기할 때는 말 끝에 뭐뭐 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필름지를 한번 덮어볼게요. 필름지를 덮으면 듣는 사람이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아버지, 이 책이 재밌을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이 달라졌는데 말을 하는 표현이 바뀌었어요. 내용은 같은데 말하는 표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웃 어른에게 쓰는 표현을 높임 표현이라고 불러요. 자, 아까 진수한테 얘기할 때는 같아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는 같아요 라고 얘기하네요. 듣는 대상이 달라지면 사용하는 표현도 달라진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럼 나 그림 보겠습니다. 저기 진호가 간다. 지금 대상은 누구죠? 말을 하는 대상은 진호예요. 진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진호는 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필름지를 다시 덮어볼게요. 필름지를 덮으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나와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상이 선생님으로 바뀌었죠? 저기 선생님께서 가신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림에서는 친구죠. 친구 진호한테는 진호가 간다라고 얘기했고요. 말을 하는 대상이 선생님으로 바뀔 때는 선생님은 가가 아니라 깨서 가신다라고 바뀌었어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이 바뀌었죠. 자, 이번에는 다 보겠습니다. 동생에게 줄 선물이야. 누구에게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죠? 동생이죠. 동생에게는 에게 줄이라는 표현을 적었어요. 이번에 필름지를 다시 덮어볼게요. 그러면 누구에게 해당하는 사람이 어머니로 바뀌었어요. 어머니는 깨 드릴로 바뀌었어요. 그럼 정리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 그림에서는 동생이었어요. 동생한테는 뭐뭐에게 줄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누구에게 해당하는 대상이 어머니로 바뀌었을 때는 누구누구에게가 누구누구께로 바뀌었고요. 줄이 드릴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같이 교과서 90쪽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교과서 90쪽 같이 봅시다. 1회 대화에서 말하는 사람이 사용한 높임 표현을 살펴봅시다. 대화 가에서 다 말하는 사람이 높임 대상과 사용한 높임 표현을 정리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글 가에서는 높임 대상이 누구죠? 동생을 높였나요? 아니죠. 아버지를 높였어요. 아버지. 아버지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책이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 중에서 높임 표현은 같아요가 될 거예요. 자, 나 보겠습니다. 나는 선생님이었죠. 높임 대상은 선생님이 간다가 아니라 선생님께서 가신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다 보겠습니다. 다는 어머니였어요. 높임 대상은 어머니였고요. 사용한 높임 표현은 어머니께 준다가 아니라 드릴이겠죠. 친구들도 교과서에 잘 정리했죠? 자, 관로 2번. 대화 가에서 다에서 말하는 사람이 높임 표현을 사용한 까닭이에요.
그렇다면 높임 표현을 왜 사용했을까요? 맞아요. 대상이 웃 어른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 혹은 본 사람 혹은 말하는 사람이 웃 어른이기 때문에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요. 3번 보겠습니다.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정리해보자 라고 했어요. 듣는 사람이 웃 어른일 때 높임 표현을 썼고요. 누구누구에게 해당하는 사람이 웃 어른일 때도 높임 표현을 썼어요. 또 누구누구가에 해당하는 누구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웃 어른일 때 높임 표현을 썼습니다. 진수가 밥을 먹는다 라는 표현은 선생님께서 밥을 드신다 라고 하죠. 따라서 누구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이 웃어른일 때 높임 표현을 쓴다는 것 잊지 마세요. 자, 그럼 교과서 91쪽 보겠습니다. 91쪽 높임 표현을 사용한 경험을 말해봅시다. 어떤 경우에 높임 표현을 사용했는지, 어떤 높임 표현을 사용했는지, 사용하면서 무엇이 어려웠는지 교과서에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높임 표현을 사용하나요?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사용할 수 있겠죠? 어떤 높임 표현을 사용하나요? 친구한테는 안녕이라고 한다면 선생님께는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또 친구에게는 밥 먹었어 라고 묻겠지만 선생님께는 진지 드셨어요 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높임 표현을 사용하며 어려운 점이 있나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밥에 해당하는 높임 표현이 진지라는 것이 조금 어려웠어요. 또 집에 해당하는 높임 표현이 댁이라는 것도 어려웠어요. 친구들은 그런 높임 표현을 잘 알고 있나요? 자신의 경험을 교과서에 한번 적어봅시다. 책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친구들 읽어줄래요?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양해요. 두 번째 문장은 남자친구들이 읽어주세요. 대상이 웃 어른인지 아닌지, 말하는 사람과 어느 정도 친한지, 혼자인지 여럿인지에 따라 높임 표현이 달라져요. 자, 대상이 웃 어른일 때도 달라지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선생님과 동갑이지만 처음 본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과 그다지 친하지 않겠죠. 그런 경우에는 높임 표현을 쓸 수 있다라고 해요. 혼자인지 여럿이신지. 선생님이 만약 친구들 앞에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반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 전체 친구들 앞에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도 높임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자, 무엇을 배울까요? 1.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 거예요. 2. 높임 표현과 언어 예절을 생각하며 대화도 할 거고요. 3. 높임 표현을 사용해 역할놀이도 할 건데 이건 학교에 와서 마스크를 끼고 해볼 거예요. 오늘 수업도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